설명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떤 게 중요한 것인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가, 그거를 여기서 이게 뭐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서 9개 생활 수치 그렇게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은 심은 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심장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몸에서 심장이 안 뛰면 살지를 못하죠. 팔을 다쳤다, 다리를 다쳤다, 그거 괜찮습니다. 좀 불편하고 아프고 허리 다치면 신경통 오고 허리 좀 아픈데 살아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데 심장이 망가지면 살 수가 없죠. 그냥 딱 꺼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장에서 핏줄이 나와요. 전신으로 다 핏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핏줄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우리 사람의 핏줄이 머리카락 같은 핏줄도 있거든요. 손가락이나 막 발가락에는 핏줄이 안 보여요. 근데 바늘로 딱 찌르면 피가 나죠. 그 핏줄은 머리카락만 해. 그래서 되게 얇은 핏줄들이에요. 그게 온몸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요소간에 막 밥을 먹으면 장에도 뱃속 안에도 무수한 핏줄이 있고 뭐 다리, 머리 다 핏줄이 다 가슴에도 핏줄이 많고 피가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1분 동안에 심장이 보통 한 80회에서 100회, 뭐 60회 뛰는 사람도 있고 100회 그렇게 뛰면서 계속 순환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심장하고 혈관에 연결이 돼 있고 또 왜 뇌혈관이라고 그러냐면 뇌를 또 싸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뇌가 망가지면은 마비가 와요, 일단. 그래서 걸어 다니는데 불편해. 운동도 못 해. 그리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몸이 사그러들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뇌가 망가지면은 기억력이나 이런 게 없어져서 치매가 와요. 근데 치매는 뭐냐면은 이제 자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지금이 뭐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 가족도 못 알아보는 이제 심해지면 그렇게 되고 어떤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꿈속에서 뱅뱅 돌듯이 하기 때문에 그게 오면 또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못 알아봐. 친구도 몰라, 가족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교류를 할 수 없으니까 또 기능이 다 약해지고 그리고 또 문제는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고 나빠지죠.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을 어떻게 해야지만 편안하게 즐겁게 사느냐, 이제 그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이렇게 올려서 그게 안 되네. 네. 뭐 여기 9대 생활 수칙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뭐 여기 이제 교회 나오신 성도님이시니까 뭐 다른 뭐 복잡한 얘기를 막 안 해서 뭐 담배를 핀다, 뭐 술을 막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리가 없으신 분들이니까 굳이 뭐 얘기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뭐 깨끗하신 분이니까 교회 여기에 이렇게 평일날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뭐 신앙적으로도 단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래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여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있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어떤 거는 빼겠습니다. 근데 뭐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인다. 뭐 다 아시는 얘기죠.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뭐 술을 막 소주물을 막 먹고 그러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잔치집이나 이런 데 가서 포도주를 주고 그러면 마셔도 좋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본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어디 무슨 유대에서 뭐 어떤 그 잔치를 많이를 할 때, 혼인 잔치를 할 때는 뭐 포도주를 뭐 해가지고서 유대 사람들도 많이 그 먹고 그랬는데 그게 뭐 인간이 뭐 술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유대 지방이나 이런데 집 그쪽에 가면은 포도가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포도를 따가지고 저장하다 보니까 발효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그거 먹으니까 건강에도 좋고 좋아서 그게 나온 거지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술은 하나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거기 잔치를 하면 항상 뭐 포도주가 성경에도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신 분한테 술 먹지 말라. 뭐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대신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으로 생각해서 드시는데 술도 너무 많이 드시면
간이 나빠지기도 하고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적당량 수준에서 드시면 되고 즐거운 수준에서 그리고 음식을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한다. 네,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야채도 좀 많이 먹고 나눠서 먹어야 돼요. 하나만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음식을 먹는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농경 시대예요. 그럼 먹을 것도 없었어. 그래서 쌀을 많이 먹어. 쌀 못 먹는 시대가 많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보리밥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쌀이 귀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쌀이 귀하기 때문에 쌀밥을 좋아했어. 부잣집에 가야지만 쌀밥이고 어려운 사람들만 섞어 먹고 막 그랬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 환상이 좀 있어요. 옛날 분들. 그래가지고 쌀밥 부면 좋아하고 그래서 쌀을 많이 먹게 되고 그거에 이제 습관이 들어졌는데 쌀을 많이 먹으면 당분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못 움직이시잖아. 안 움직이시기 때문에 연소가 안 됩니다. 그럼 몸에 쌓여. 그러면 그 당분이 지방으로 변해서 몸에 혈관이나 이런 데 찌꺼기 일으키고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심혈관 질환, 뭐 중풍이라든지 심장 질환이 빨리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쌀은 흰쌀밥은 조금만 드세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잡곡이 좀 더 비싸요. 잡곡으로 섞어서 먹으면 좋고 쌀밥만 많이 드세요. 쌀밥은 조금만 드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집에 가면은 어른들 보면은 쌀 공깃밥이 되게 컸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어른은 되게 큰 공기에다 줬어. 근데 지금은 어디 가도 요만하게 조그만 데다 주죠. 그러니까 그게 개선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런데 쌀밥을 안 주면 안 되니까 주는 거죠. 외국에 가면 쌀밥 안 줘요. 그 외국 사람들은 쌀을 주로 많이 먹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도 쌀밥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여행 가시거나 가서 일본에서 식사하는 거를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공깃밥이 우리보다 작아요. 쌀밥이. 그리고 거기는 꽉꽉 담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퍼가지고 소복하게 해가지고 그 밥 사이에 공기가 좀 많이 있어지 떠먹을 정도로 김 몇 장 싸먹을 정도 있어서 밥을 먹지 우리처럼 막 빡빡 눌러가지고 먹지를 않아요. 일본 사람. 우리나라가 쌀을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쪽 남쪽으로 가면은 그 동남아 쪽에도 가면 쌀이 있는데 거기 쌀은 우리가 먹는 쌀하고 틀립니다. 거기는 이렇게 쌀들이 끈기가 없어. 난방미라고 해야지 막 떨어지는데 그 쌀들은 그 열량이 높지 않아요. 그때 좀 많이 먹어도 그렇게 뭐 살이 많이 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그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말레이시 이런 사람들이 그 쌀을 먹는데도 말라요.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그쪽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쌀 자체가 상당히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적게 먹고 그 대신 지금 뭘 먹느냐? 야채를 좀 많이 드시면 됩니다. 야채 같은 거 있으면은 뭐 겉절이도 좋고 뭐 하고 뭐 저는 음식 뭐 그렇게 여기 계신 뭐 그 성도님들처럼 뭐 잘 모르니까 요리하는 사람 음식을 뭐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아니니까 모르는데 야채라든지 이런 거를 시장 가서 해가지고 골고루 드시면 돼요. 맛깔나게 해서 드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건가류도 있으면 드시면 됩니다. 근데 건가류 너무 딱딱한 거 드시면 안 되고 오래돼가지고 너무 딱딱한 거 먹으면 이가 상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맛있는 거 해가지고 건가류도 좀 드시고 그래서 골고루 먹고 그리고 고기도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여기 생선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그 육류 중에서 그 소고기, 돼지고기하고 생선은 달라요. 생선은 기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아시지만 생선은 그냥 딱 뭐 회를 먹던 뭐 구워 먹던 보면은 살코기만 나오는데 소고기, 돼지고기는 기름이 딸려 나와. 그러니까 이거 먹다 보면 언제 이거 자르고 먹어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특히 돼지고기는 기름이 많으니까 먹으면은 속도 안 좋아지고 몸 안에 이제 지방이 많이 쌓이죠.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먹는데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한다. 이게 되게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4번에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한다. 30분 이상 운동을 다 하시죠. 다 기본적으로 30분 운동이라는 게 뭐 어디 가서 운동하시라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니시고 일 보시고 활동하시면은 30분 정도는 다 하시는 것 같아요. 30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최소입니다. 그래서 1시간이면 더 좋고
또 2시간 정도 해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뭐 시장에도 가고 뭐 친구들도 만나러 가고 또 어디 뭐 가까운 데 또 같이 모여서 놀러도 가고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움직여야 됩니다. 왜 움직여야 되냐면 움직여야지만 몸의 모든 순환이 다 돼요. 누워만 있으면 몸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환자를 볼 때 빨리 이 환자가 움직이고 되면은 빨리 퇴원을 시켜요. 빨리 가라고. 오랫동안 병원에 이렇게 있으면은 나빠집니다. 처음엔 병을 고치다가 너무 장기적으로 병원에서 못 나오면 그 사람은 못 나와요. 어느 정도 의사가 봤을 때 좋아졌다. 그럼 빨리 가세요. 빨리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돌아다니세요.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아마 영양제를 주고 치료제를 주고 그래도 검사를 해보면 그 한계점 이상 안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건강 상태를 더 찾아야 되는데 집으로 가시라고 그래야 돼. 그럼 집으로 가세요. 환경이 달라지고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몸이 더 좋아지죠. 그건 왜 그러냐면 움직이기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움직이시고 산에도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이제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한다.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뭐 체중이 막 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체중을 늘리면 안 돼 그러지만 여기 지금 연세가 지금 뭐 기본적으로 60대 이제 그 중반 이상이 되신 분들이 체중이 늘까요? 체중이 느신 분들 있어요? 최근에요? 갑자기 체중이 내가 한 평소 때보다 한 5kg 정도 늘었다.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자기 체중 그대로 유지하거나 조금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연세가 드시면은. 그래서 체중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너무 빠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여기서 뭐 살을 빼시면 또 안 됩니다. 너무 빼시면은 못 걸어요.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살이 빼지면 영양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골다공증도 와요. 골다공증이 오면 어디 이렇게 가다가 운 없어가지고 넘어지거나 그러면 또 부러지죠. 그러면 또 고생하고 또 뭐 너무 심하게 부러지면 또 수술도 받고 그래야 되니까 너무 체중을 빼고 안 먹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자기 체중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모든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적정한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한다. 뭐 허리야 뭐 비슷하니까 이게 빠지겠어요. 그대로 유지하시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한다. 이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한다가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다 싸우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 유순해집니다.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놀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누구랑 싸워서도 안 되고 그 신경을 어디다 너무 많이 쓰면은 몸이 망가져요. 다 여유롭게 어려운 일, 큰 일만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유순하게 그렇게 하는 거지. 너무 날카롭게 지내셔도 안 되고 누구랑 싸워도 안 돼. 이거 속상해도 안 돼. 뭐가 제일 속상합니까? 사시면서 누구랑 싸우는 거 뭐가 속상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속상한지. 속상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내가 신경을 쓰면은 안 되겠다는 거를 이렇게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이에요. 바람이 부면 바람이 부는 대로 살고 뭐 햇빛이 나면 햇빛 때문에 비 오면 비 오는구나 그러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좀 툴툴 털고 그렇게 지내시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힘든 일이 다 있습니다. 가족마다 다 힘든 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행복하실 것 같죠. 돈 많은 사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모든 걸 다 해주지는 않았어. 힘 있는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권력이 있는 사람 여기 뭐 국회의원 된 사람들 그렇게 되려고 그러지만 돼가지고 행복할 것 같아요? 별거 없습니다. 뭐 권력 있어봤자 오래 가지도 못하고 또 세상 바뀌면 또 뭐 이제
뭐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되고 또 뭐 구설수에 오르고 막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보다는요 마음 편하게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좋은 겁니다. 제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뭐 힘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좀 봤어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은 별거 없어요. 그 사람 부럽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언제 잘못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권력도 좋고 돈도 많고 있었어. 근데 문제는 나중에 봤는데 몸이 이상해서 왔는데 딱 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병이 생겼는데 이렇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고혈압, 당뇨 이런 병이 생기면 약 먹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못 고치는 병이 걸렸어. 암이 걸린 거예요. 그 암도 못 고치는 암들이 있거든요. 아직은. 근데 그런 병이 딱 걸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런 거에서는 이제 다 포기를 하고 어떻게 하루라도 더 살 것인가 그것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나는 뭐가 높이 되고 뭐 그런 것보다도 항상 마음을 편하게 가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한다. 교회 이렇게 잘 나오시면 좋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이제 오늘 날씨도 추운데 와서 여러 사람들 모이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러면 마음이 풍부해지고 늙질 않아요. 더 늙지 않고 더 좋아집니다.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듣고 또 이제 끝나고 얘기도 하고 또 식사도 또 여기 아까 보니까 맛있는 것도 준비했으니까 먹고 가고 그러면 그래서 하루 보내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싸우고 나가가지고 뭐 그냥 뭐 정치한다고 뭐 이러쿵저러쿵 싸우고 뭐 이렇게 이거 안 돼요. 그 사람들 오래 못 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막 나라가 막 시끄럽고 뭐 네 편 내 편 뭐 오른쪽 왼쪽 막 이러고 싸우고 있잖아요. 편가르고 그 사람들요. 제가 봤을 때는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거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를 해하게 하면 반드시 자기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 근데 몰라.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인기몰이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그걸 끼리끼리 해가지고서 만들어가지고서 막 누구를 뭐 어떻게 하고 막 뭐 싸우고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리는 그것만 있어. 근데 사실 그것만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라고 그러지. 예,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예전에 그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신약은 예수님 이후의 얘기죠. 그전에는 구약의 얘기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왔는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예수님 뭐가 잘못 있어요?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얘기하고 뒤에서 음해하고 뭐 어쩌다 저쩌다 뭐 저 사람하고 뭐 그런 음해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술이 돼 있는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옛날에는 그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다 했어. 그때는 정치하고 종교가 합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도 하면서 종교도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서 정치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의 정치인들이야. 지금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이 선하고 이런 사람들을 뭐 예수님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 기본 원리도 모르면 반성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계속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했을 때 말로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이렇게 봐서 저렇게 불편하게 살면은 남을 해하고 뭐 이러면 자기는 과연 마음이 편할까? 마음이 나빠지면서 병이 납니다. 근데 그것도 병이 나면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안 돼. 의사가 못 고치는 병에 걸려서 오는 거야. 이거 어떡하라고. 그냥 그대로 뭐 끝나야지 뭐. 죗값을 받는 거지. 뭐 죗값 받는 게 감옥 들어가는 거 죗값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는 그 형벌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환자들을 보고 오래 사시는 분, 건강하게 사시는 분을 봤을 때 오래 사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요. 얼마나 이 사람이 선하고 착하면 이렇게 오래 살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악인들은 오래 못 살아요. 남한테 해하고 이런 사람은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뭐 막 살인자들 있죠? 뭐 감옥에 가둬서 사형수도 그 사람들 사실 풀러놔도 오래 못 살아요.
그냥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또 나쁜 사람을 해하고 그럴까봐 잡아두는 거지, 그 사형 안 시킨다고 오래 살지 못해요. 스스로가 병이 나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그 인간을 만든 하나님은 나쁜 인간들한테는 모든 걸 주는 게 아니라 형벌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 나오시고,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거는 여기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빨리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한다. 즐겁게 편하게. 네. 암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지진 나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 나는 거지, 뭐 흔들릴 수 있지, 뭐 그래? 예? 뭐 좀 집이야 뭐 오래되면 뭐 금도 갈 수 있는 거고, 뭐 그렇다고 지진이 난다고 뭐 일본처럼 뭐 평범한 땅이 그냥 막 쭉 갈라져가지고 막 그 안에 막 그냥 낭떠러지로 사람이 떨어져,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예, 뭐 좀 부실한 건물들은 오래된 거는 금 갈 수 있어요. 고치면 되지. 뭐 지진 났다고 뭐 문제가 있어요? 뭐 지나가다 넘어져가지고 뭐 부닥쳐서 좀 부상을 입고 이건 치료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별로 놀라실 필요 없어요. 뭐 지진 났다고 그래가지고서 뭐 여기 서울에도 뭐 지진이 크게 나가지고 막 사람이 난리가 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그러나 보다 하고 편안하게 지내시는 거지, 또 지진 났다고 또 집에서 안 나오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했던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응? 자, 다음. 그리고 그 전 슬라이드요. 전 슬라이드. 요걸로 그렇게. 아니면은 여기 좀 작으니까 계속 넘겨주실래요? 슬라이드를요? 다음 슬라이드 좀 이렇게. 이거 너무 작아요. 다음 계속 가십시오. 됐습니다. 더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합니다. 이제 7번으로 돼 있는데, 이거 이제 여기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설명인데 너무 작아서 뭐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안 보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왜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해야 되느냐? 혈압이 되게 중요합니다. 혈압은 나이가 들면은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나이가 드시니까, 오래 썼으니까 혈관들도 피가 도는 그 줄에서 핏줄이 딱딱해지고 좁아져. 그러니까 압이 말랑말랑하지 않으니까 딱딱해지니까 혈압이 올라가죠. 혈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쪽 왼쪽에 병원에 가시면 팔에다가 이렇게 뭘 이제 감고서 바람을 넣어가지고 압을 잰단 말이죠. 근데 정상은 뭐냐면 140에 80이 정상이에요. 140. 근데 요번에 바뀌었어. 뭐 미국에서 130으로 하자. 그 이제 의사들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정하기 나름인데, 예전에는 120에 80인데 120에 80인 사람은 젊은 애들밖에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세계적으로 140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140 정도 되면 좋습니다. 그냥 약 안 드시고 다니셔도 됩니다. 그래. 근데 뭐 150, 160 넘어가면 그때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은 혈압이 너무 높으면은 얇은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거나 막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중풍이 와. 뇌졸중이라는 게. 그래서 마비가 오고 큰일 납니다. 못 걸어 다녀. 사람 못 알아봐. 그래서 혈압은 140 이하면 괜찮으니까 잘 유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돼서 150, 160 되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또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요새는 그 의학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약 하나만 먹어도 혈압이 잘 잡히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약 하나 드시고 운동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또 혈압이 떨어져요. 그럼 약 안 먹어도 되고, 어떤 분들은 와서 저한테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안 드실래요? 안 먹을래요? 그래서 왜 안 드세요? 이거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대. 평생 먹는 사람도 있고, 또 혈압이 잡히면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안 먹어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혈압약을 먹는 거는 위험한 그런 상황을 거기까지 안 오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혈압약을 먹으면 좋죠. 지금은 뇌출혈이나 중풍이 많이 줄었어요.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도 보면은 뇌출혈이나 그 중풍, 그 혈관이 막혀서 마비가 오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만큼. 옛날에는 몰랐어. 이거 뭐 지나가다 갑자기 마비가 오는 거야. 그 다음날 이러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이제 검사해 보면은
뇌 고혈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안 될 것 같다. 뇌 망가지면 사실 고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강조를 하고 싶은 게 가셔서 혈압이 높으면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 혈압약도 적극적으로 좀 드시고 그리고 많이 움직이시고 그런 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와가지고서 뭐 야채 뭐 채소도 잘 먹고 운동하시고 마음 편하게 하세요. 이거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제 치료를 증상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돼. 증상이 있는 사람이 치료 안 받으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직도 살을 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95세까지는 걸어 다니십니다.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돼요. 95세까지 걸어 다닙니다. 아주 지겨울 정도로 걸어 다녀요. 95세까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누워서 지내셔도 되고 앉아서 지내시고 그건 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뭐 100살 넘으셨는데 100살이 넘어가면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뭐 아주 살 만큼 사는 거예요. 지겨워. 그래가지고 그냥 알아서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육신을 딱 버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더 오래 사셔야 되니까 자, 혈압약도 먹고 당뇨 관리도 해야 됩니다. 당이라는 거는 혈액이 혈당이라는 게 있어. 너무 진하면은 피가 안 돌아. 꿀물처럼. 적당하게 점도가 있어야 돼. 혈당이라는 게. 혈당이 유지가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뭐 당뇨약을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제가 얼굴을 보니까 심하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얼굴이 좋습니다. 근데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얼굴이 안 좋아요. 기운도 없고. 왜? 피가 잘 안 돌아. 그러니까 얼굴도 이렇게 어두워 표정도. 그리고 기운이 없어요. 여기까지 못 오세요.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당뇨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시기가 쉽지가 않아. 맨날. 그래서 대부분 오신 분들은 여기 왔을 때는 그래도 건강하고 관리를 있더라도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당 조절도 좀 해야 됩니다. 가서 이게 병원에 가면은 가끔 구찬틀에도 찔러봐. 찔러주세요. 그래. 그러면 요새는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기구로 볼펜 같은 기구가 있어. 그걸로 딱 쏘면은 모기가 물은 것처럼 따끔하면서 피 좀 떼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당이 나와. 그런데 당을 봐가지고서 한 100 근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럼 아주 뭐 우수한 건데 한 200 이하만 되면 돼. 200 이하. 네. 좋습니다. 140은 좋아요. 140은 정상입니다. 예. 200까지는 괜찮습니다. 200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벌써 표시가 나. 혈압도 있고 뭐 막 원래적으로 그런 당을 앓으신 분들이야. 근데 140, 150 괜찮습니다. 겁낼 필요 없어. 100은 안 돼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의학적으로 100이라고 그러는데 그 젊은 사람들은 100이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데 연세가 계신 분들은 한 150도 좋습니다. 그냥 드세요. 잘 드시고 다니시고. 그렇게 해야지 150인데 막 당약 먹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어. 어디 병원에 가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어느 병원에 가면은 150이라고 당뇨를 진단하고 약을 먹으라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150 정도 되면 괜찮습니다. 이걸로 당이 150이 돼가지고 몸에 문제가 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대로 유지하시고 잘 드시고 또 많이 움직이세요. 이게 제대로 얘기하는 의사지 150인데 약 먹으세요 맨날. 그건 나한테 와서 진료비 내고 맨날 이렇게 하는 조금 장사하는 의사예요. 이런 의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셔야 돼. 병원에 갈 때도 기본적으로 어떤 의사가 가르쳐줬는데 한 200 이하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지 않느냐. 그거를 판단하셔야 돼. 그냥 무턱대고 병원에 가가지고 아무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의사. 150이면은 150 이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을 조절을 잘 하셔야지만 또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런
되죠. 다음, 예. 그리고 이제 혈압하고 당을 다 이제 조절을 하고, 당뇨 같은 거 왜 그러냐면은 가서 찔러 달라고 그러세요. 어떤 분도 아프대. 그게 뭐가 아프? 뭐 바늘로 톡 해가지고 뛰는데 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가시면 여기는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안 아픕니다. 괜히 마음으로 아프다 그러고 공포가 있어서 그런데 그냥 해보면 안 아파요. 근데 그렇다고 맨날 하면 아파. 맨날 찔르면 아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번 딱 이제 찔러서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딱 혈당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정상 치수가 나면 또 기분 좋아요. 아, 내 몸이 좋구나. 좀 이렇게 높으면은 조절해야 되구나.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가가지고서 비용도 많이 안 드니까 그거 해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번에서 뇌졸중, 신근경색증의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 갑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살다 보면은 갑자기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비가. 이상하게 말이 안 나와. 얘기도 했던 말이 안 나오거나 또 갑자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디 산을 가거나 어디 가는데 여기가 왼쪽 가슴이야. 오른쪽 가슴보다는 왼쪽 가슴이 항상 이제 뻐근하게 아프거나 기분이 이상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는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돼. 참고 가시면 안 돼. 마비 왔는데 정신도 이상하고 평소 때랑 좀 내 느낌이 다르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구토가 나와 자꾸.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거 내 체해서 그렇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가봐야 돼. 그래서 증상이 있고 이게 검사를 해보고 나서 마비가 있으면은 지금은 빨리 치료해주면 다 나아. 늦게 치료를 하면은 마비가 와서 그게 이제 영구적으로 오는데 빨리 치료하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원이 잘 돼 있어. 그래서 이런 병 가까운 데서 다 고쳐요. 큰 대학병원 안 가도 돼. 그냥 희명병원 정도만 오면 빨리 오면 다 고칩니다. 이거는 요새 점점 발달해서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이 오래 못 살았어요. 옛날 한갑잔치 하면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친척도 오고 옛날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한갑 안 합니다. 귀찮아서 그냥 생일로 넘어가죠. 칠순도 뭐 할까 말까예요. 팔순 정도는 돼야지 좀 동네 사람 부르죠. 예전에는 팔순도 안 했어. 팔순을 할 수가 없었어. 있어야지. 수명이 뭐 70몇 세인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큰 병원에 있었을 때,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 한 20년 전이었어요. 환자가 이렇게 병원에 옵니다. 근데 80 먹으신 분들이 와. 그러니까 뭐 아파서. 그러면은 치료 안 했습니다. 보호자 불러요. 아들하고 뭐 며느리 불러. 그냥 집으로 모시고 가시죠. 그래요. 왜? 80세인데, 다 사셨는데 뭘 하십니까?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호자도 끄떡끄떡 그러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절대로 얘기하지만 80세가 나이가 많이 드신 거 아닙니다. 더 살아야 됩니다. 더 살아서 많이 다니세요. 여기저기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다니는 거 좋습니다. 젊은 애들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많이 이렇게 다니는 것도 좋고, 고령화 인구가 많다고 막 나라에서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그거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누구는 뭐 옛날에 젊었을 때 없었나? 다 옛날에는 파릇파릇할 때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그렇지만 이 움직이고 지금 나이가 드신 분도 실버들이죠. 실버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인간이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실버들이 없으면 뭐 지금 젊은 세대도 없었지만 우리나라 사회가 안 돌아가. 젊은 애들만 있으면. 여기 왜 그러면 소비도 안 돼. 애들 옷만 입어요? 애들 옷만 만들어야 되나? 나이가 드신 분도 옷도 만들어야 되고 이분들이 또 소비하는 것도 있으니까 인구가 계속 있어야 돼. 그 대신 건강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누워 계시면 안 돼. 가치가 막 무시해요. 걸어 다녀야지. 저 사람들이 투표권도 있고 정치적으로 뭐 그래야지. 누워 있으면 투표도 못 하니까 국회의원 오지도 않아요. 자기네들이 무슨 여기 구청장이 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러려면 인사하러 다녀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겠어? 젊은 사람들의 표로는 안 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 가가지고 저라고 괜히 아양 떨고 그러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살아 계셔야지 아양도 떨고 그러지, 그자들이.
안 그러면요 젊은 애들한테만 막 잘해주고 나이 드신 분들 홀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셔야 돼. 힘은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잘 고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프시거나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빨리 오시면 돼. 그럼 물어보면 돼요 의사한테. 아내가 이런데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쉽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았어요. 빨리 그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나 마비 오는 사람이 동네 가면은 이렇게 한쪽 못 쓰는 분들이 많았어요. 내가 보면은 치료를 제때 안 했기 때문에 빨리 와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점점 몸이 많이 좋아지고 수명도 길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건 이제 저희 어머니가 69세에 그 소화가 안 되어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에 이만한 혹이 있어. 큰 혹이 있었어요. 대장에. 그러니까 계속 토하시는 거야. 그래서 69세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자. 그래서 수술을 해서 그 종양을 잘라내고 지금은 뭐 69세, 70세도 종양 잘라내도 다 삽니다. 그래서 69세, 70세 되게 젊어요. 제 기억에 해보면. 그래서 제 어머니를 제가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서 이제 회복할 때 일주일 만에 걸으세요 그랬어. 맨날 가가지고서 어머니를 잡고서 맨날 걸었어 병원을. 걸어야 됩니다. 힘들지 뭐 주렁주렁 달고 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제가 그랬어요. 나으셔서 오래 살아야죠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나아서 오래 살으셔야 됩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뭘 오래 사냐 적당히 살다 죽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언제까지 살고 싶으세요 얘기를 했어. 어머니가 내가 69세니까 그때는 이제 69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이제 말을 바로 얘기 안 하시고 좀 뜸을 들인 다음에 15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85세야. 85세만 사고 나는 떠날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80이세요. 80인데 잘 다니세요. 막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그냥 어디 뭐 그냥 밖을 못 나가셔가지고 안달이야. 집에 있으면 막 답답해가지고 밖으로 맨날 나가시는 거예요. 응? 80세인데 이제 5년 남았어. 그렇다고 무슨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속마음은 앞으로 10년, 80세인데 15년을 더 연장하고 싶으신 거야. 그럼 95세야. 그래서 95세를 사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냥 다 있는 거 그대로 주시고 뭐 누굴 준다. 뭐 동생들 제 밑에 동생들도 보면은 뭐 집에 뭐 집 파는데 좀 보태줘요. 뭐 그런 얘기하면 주지 말라 그래요. 주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거 지들이 알아서 해줘요. 부모 걸 달라 그래. 이거 넘어가는 순간 부모님은 더 쇠약해지고 자신감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다 쓰시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야. 아, 자식이 나 이렇게 오래 사는 거 원하는구나. 자식이 오래 사는 거 원하지 않으면 이거 빨리 주세요. 그건 뭐냐면은 주고 가시라는 거야. 나 편하게 살아.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응? 오래 사시는데 어떻게 요새 그래서 다 오래 사실 수가 있어. 95세까지. 응? 그래서 95세까지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챙겨 드셔. 뭐 약도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좋은 약인 것 같아요. 그럼 꼭 드십니다. 약 안 먹을래가 아니라 병이 있으신 건 아닌데 건강적으로 이게 좋습니다. 혈액순환제 이거 좋아요. 이렇게 갖다 드리면은 잘 드세요. 냉기지 않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그런 걸 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어쨌든 병이 나거나 몸이 안 좋아지면 병원에 빨리 오시면은 빨리 치료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네. 이제 이걸로 제가 강의는 다 이제 어느 정도 끝이 났어요. 이대로 설명한 게 아니라 좀 제가 여기서 조금 그 조합을 해가지고서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항상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많이 움직이십시오. 다녀야 됩니다. 어딘가 많이 다니는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사람이 제일
그 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오래 사는 겁니다.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다 오래 살고 싶은 거지. 불 꺼지는 거 싫어해. 무조건 오래 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재벌 기업, 뭐 롯데든 삼성이든 그 빌딩 하나 바꾸서 60까지 살을래? 그냥 보통 집 먹고 살 수 있는 집 가지고서 100살까지 살을래? 그러면 그리고 줄 서 그러면은요 전부 다 저기 오래 사는 걸로 해줘. 집 아파트 한 채 그냥 그런 데 사는 대로 다 가고요. 이 앞에 뭐 롯데 호텔 뭐 삼성 뭐 이런 거 있는데 60까지 사는 거에는 아무도 안 가 있어요. 응? 너 60 넘어가면은 삼성이나 뭐 이런 것처럼 침대 누워가지고서 이제 끝난다 그렇게 하는 거랑 집 한 칸 있고 뭐 남의 새를 사든 네가 살 수 있는 곳이든 그런데 95세 100세까지 사는 곳 그런 거를 어디로 갈래? 그러면 전부 다 모든 사람은 남녀 뭐 애들까지 다 이쪽으로 가 있어. 60세는 너무 짧아. 비참해. 그래서 무조건 오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려면 많이 걸어 다니세요. 마음 편하게. 그리고 많이 만나십시오. 제가 또 권하는 거는 사람들 많이 만나야 돼. 나이 들었다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 많이 만나야 돼. 사람이 무인도에 갔어. 젊은 사람이. 인간이. 무인도에 딱 떨어진 거예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인도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들은 살아. 지들끼리. 그런데 사람은 못 살들더래. 무인도에 가니까 인간은 혼자서 못 사는 거야. 거기서 뭐에 따분하게 뭐 시간만 가는 거고 살 수가 없어서 수명이 짧아져 가지고서 무인도에 가면은 어떤 데 가면은 무인도에 가면은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막 번성을 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런데 혼자 떨어져 있는 곳에 남자든 여자든 거기 가면요 그 사람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무인도에 갔는데 남자 여자가 거기 둘이 들어갔어. 무인도에. 뭐 아담과 이브가 둘이 짝을 져서 들어가면요. 거기서 오래 살고 막 애들 낳고 인구 막 늘어나요. 둘이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으니까 뭐 싸우기도 하고 또 좋아했다기도 그러고 보면 또 뭐 가족도 생기고 그래가지고서 막 인구가 번창하죠. 무인도에 둘 들어가면요. 근데 남자든 여자든 무인도에 혼자 들어가 있어. 그러고 나서 오래 살 것 같은데 젊은 사람이 딱 가서 보면은 10년 정도 딱 가보면 없어요, 그 사람. 혼자 있으니까 뼈만 남아 있어. 그냥 혼자서 외로워서 그냥 죽어버린 거야. 젊은 사람도 심심하잖아. 그럼 뭐해 거기서 무인도에서 뭐 이상한 짐승들이나 있고 인간이 뭐 짐승하고 노는 것도 한두 군데지. 그래서 예전에 영화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무인도에 가면은 심심하니까 살으려고 막 목도 물 있는데 찾아다니고 뭐 나무 줄기도 뽑아 그러고 심심하니까 인형을 만들어 그 사람이요. 인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인형을 자기가 만들어서 인형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일부러 오래 살려고. 그 생존 법이에요. 혼자 우두커니 있으면은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냥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막 다니셔. 막 젊은 사람들 만나고 될 수 있는 대로 젊은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비슷한 나이 든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는 것도 없으면 만나야지만 가능하면 나보다 어린 사람들, 동생들이나 후배들을 만나셔야 돼. 그 사람들이 막 많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이 다니니까 그 사람들하고 다녀야 돼. 나이 어린 사람하고 다니세요. 나이 자기보다도 많은 사람하고 만나면 손해입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면. 그 대신 그냥 가서 그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이 든 사람하고 잘 안 놀려고 그래요. 그 뭐 해야 되냐면 밥도 좀 사야 돼. 딱 가서.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놀아주지. 야, 그냥 놀아줘 그러면요. 안 놀아줘요. 내가 왜 놀아줘? 그러니까 밥 좀 사고, 뭐 어디 좀 먹을 것도 좀 사주고 그러면 그래서 친분을 그 관리를 하면은 나도 같이 그 사람들하고 젊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도 꼭 만나야 됩니다. 혼자 지내면 안 돼.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셔가지고서 얘기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교류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리고 매주 매일 나오세요. 교회. 그래가지고서 그래야지 건강해져. 다른 거 없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골고루 잘 드신다. 그리고 많이 걷는다. 운동도 한다. 왜 걸어야 되냐면은 안 걸으면은 다 굳어요, 몸이. 체조도 해야 된다.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 하시고 정말 좋습니다. 이런 거 열심히 하시면은 건강하게 지내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될 거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관리를 하시고 약도 챙겨서 드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도 편하게 항상 가지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제 교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제가 어떤 체계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 이제 여러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주한 목적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조금이라도 여기서 알아들으시고 그것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지식, 어렵지 않게 그것만 갖고 계시면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여기 모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그 강의를 끝나고 일단은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질문 한 분 있으시면 한 분만 받고 없으면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